민족의 지도자이자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의 서거 71주년을 맞아 김구 선생의 애국정신과 사회통합정신이 다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한때 출가 수행자로 살았던 김구 선생의 삶과 불교와의 인연을 짚어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서울 조계사에서 불자들을 위한 대중법문을 통해 코로나19 시대 올바른 수행정진의 자세 등을 설했습니다. 불교계 청년 운동단체로 만해 스님의 정신을 이어온 대한불교 청년회가 창립 100주년을 맞아 수건 사업인 만해 평화센터를 내년 초에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도난당하거나 불법 유통된 불교 문화재들을 사들여 수십 년 동안 은닉해온 전직 사립박물관장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불교 문화재를 둘러싼 각종 불법 거래를 뿌리 뽑고 도난 문화재들을 원래의 자리로 되돌리는 전환점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세계인들을 사로잡는 한류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은 사찰 음식 요리의 달인을 뽑는 국내 유일의 사찰 음식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민족의 지도자이자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이 서거한 지 어제로 71주년을 맞았는데요. 김구 선생의 애국정신, 사회통합의지가 다시 조명받고 있는 가운데 한때 출가 수행자로 살았던 김구 선생의 불교와의 인연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백범 김구의 삶과 불교의 영향, 첫 소식으로 권송희 기자가 짚어봅니다. 결의의 큰 스승이자 오직 민족을 위해 살다간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 김구 선생의 서거 71주기를 맞아 백범 김구 선생 기념사업협회는 어제 서울 용산 효창공원의 김구 선생 묘소 앞에서 추모식을 갖고 고인의 뜻을 기렸습니다. 추모식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외부 인사 초청 없이 유족과 기념사업회 관계자, 국회의원 등 최소 인원이 참석했습니다. 김구 선생은 1896년 21살 젊은 나이 일제가 명성황후를 시해한 것에 분노해 일본인을 맨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사건으로 이듬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인천 형무소에서 모진 고문을 받으며 옥살이를 하던 중 1898년 탈옥한 뒤 일제 눈을 피해 공주 마곡사로 은신해 출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숨어 지내시면서 그때 1년간 이제 출가를 하시고 여기서 생활을 하게 되십니다. 그때 이제 원종 스님이라는 이제 신분으로 스님들과 똑같이 이제 경공부도 하시고. 김구 선생은 원종이란 법명으로 길을 받아 불제자로 거듭났고 불교계의 경제적인 지원을 받으며 조국 독립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독립운동을 위해 비록 환속했지만 김구 선생은 광복 이후에도 마곡사를 다시 찾는 등 불교와의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김구 선생은 삶의 위기나 결단의 순간마다 벼랑에서 손을 놓아야 진정한 장부라는 뜻의 현의 살수 장부화를 떠올린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는 금강경 오가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백범의 민족정신과 애국사상은 불교의 가르침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경제력, 높은 경제력, 국방력도 아니고 높은 문화의 힘이다 라고 역설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한반도 통일을 강하게 주장하셔가지고 코로나19 확산세 급격히 얼어붙은 남북관계로 우리 사회의 고통과 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한때 출가 수행자로 정진했던 백범 김구 선생의 애국정신과 불교적 가르침을 계승해 국난 극복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 묘역에서 BBS 뉴스 권송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서울 조계사에서 불자들을 위한 대중법문을 통해 코로나19 시대 수행의 종교로서 불교가 갖는 의미와 수행 정진의 자세에 대해 설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어제 조계사에서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와 선지식을 초청해 법문을 듣는 53 선지식 구법여행의 마지막 법사로 나서서 불교, 운명을 바꾸는 길이라는 주제로 대중법문에 나섰습니다. 원행 스님은 선행으로 업장을 소멸하고 참회와 발언의 기도 정진으로 코로나19로 힘든 이 시기를 이겨내자고 강조했습니다. 법정 큰 스님께서도
대자비를 여러 모든 중생들한테 대자비를 베풀고 너와 내가 없다고 하는 것은 나를 무한히 확대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나를 넓히는 일이다. 내가 넓어지면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죠. 53 선지식 구법여행은 화엄경에 나오는 선제동자가 53명의 선지식에게 법을 묻고 배운 것처럼 지난 2015년 11월부터 매달 한 차례씩 우리 사회 각 분야의 명사들을 초청해 지혜의 가르침을 구해왔습니다. 불교계 청년 운동단체로 만해 스님의 정신을 이어온 대한불교 청년회가 창립 100주년을 맞아 수건사업인 만해 평화센터를 내년 초에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미뤄진 창립 100주년 대회는 올 하반기에 여는 등 제2의 만해를 표방하는 단체로 거듭나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예고했습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100년 전 독립운동가 만해 스님이 세운 조선불교 청년회. 이후 대한불교 청년회가 불교 청년 단체로서의 맥을 이어왔습니다. 지난 20일 100번째 창립일을 맞았지만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규모를 축소해 기념식을 진행했고 창립 100주년 대회는 하반기에 열기로 했습니다. 진제 종정 스님께서는 저희 대회에 이제 그 고문으로 증명으로서 이제 그 약속을 해주셨고, 그리고 각 종단의 이제 총무원장 스님들께서 전부 다 이제 부총재로서 대회 부총재로서 이제 수락을 해주셨는데 본의 아니게 이 대회가 일단 좀 연기가 됐습니다. 제2의 만해 역할을 자임하는 대불청은 만해 스님의 사상과 운동성을 개성하기 위한 만해 평화센터 구축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내년 2월 개관을 목표로 서울 시내를 물색 중인데 관건은 재원 마련입니다. 그 불청 회관 건립 기금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100주년 그 사업 기금이 하나 있고, 그리고 작년부터 시작했던 100만 부사 500난 이 기금이 하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걸 다 지금 합칠 생각이고요. 그러면은 현재 시점에서는 4억이 좀 넘다고 보시면 돼요. 만해 평화센터에서는 만해 기림 사업과 학술 연구 사업, 희망인재 육성 사업 등 6개 분야의 주요 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특히 만해 스님 유적 바로 세우기는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싱우장만 가도 잘못되어 있는 표기들이 있어요. 아명도 이제 처음에 잘못되어 있다가 저희가 지적을 하니까 이제 아명을 고쳤는데 그 부분만 고치고 또 이제 그 위에 있는 보포와 법령은 또 이제 안 바꾸는. 이와 함께 대불청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기존 사업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래 통일 세대를 육성하기 위한 만해로 산다와 문화시민의식과 역사인식을 일깨우는 문화재 폐사지 지킴이 프로그램이 대표적입니다. 한국 불교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겠다는 대한불교 청년회의 청사진이 어떤 결실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지난 8일 타계한 고 선진규 김해 봉화상 정토원장의 유지를 받들어 유족과 신도회가 고인의 장례식 조의금을 청소년 장학금으로 기탁했습니다. 봉화산 정토원 신도회 이장명 회장과 김영중 고문은 김해시청을 방문해 김해시 인재육성 장학재단에 전하는 장학기금 1,000만 원을 허성곤 김해시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번 장학기금 기탁은 고 선진규 원장이 생전에 유족과 신도회에 남긴 유언에 따라 이뤄졌고, 봉화산 정토원은 장학금 전달뿐만 아니라 앞으로 고인의 뜻에 따라 조의금을 청소년 포교와 노인 복지 등에 회양할 계획입니다. 도난당하거나 불법 유통된 불교 문화재들을 사들여 수십 년 동안 은닉해온 전직 사립박물관장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불교 문화재를 둘러싼 각종 불법 거래를 뿌리 뽑고 도난 문화재들을 원래 자리로 되돌리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은 최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사립박물관장 권모 씨에 대해 유죄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지난 1993년부터 사립박물관을 운영해온 권 씨는 20년 넘게 무허가 주택과 창고에 불교 문화재 39점을 숨겨놓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10월 서울고등법원은 권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그리고 1심과 달리 해당 문화재들에 대한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문화재 몰수는 이례적으로 앞서 1심 재판부는 몰수를 위해선 권 씨가 문화재를 선의로 취득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명이 필요하다며 검찰의 몰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권 씨가 도난 문화재임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한 것이 인정된다며 몰수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 판결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우리 불교 역사상 이렇게 도굴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걸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이걸 몰수 선고하면 극히 드뭅니다. 불교 문화재를 빼돌려가지고 이걸 거래 대상으로 한다는 이것은 아마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대법원까지 몰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오랜 시간 사찰로 돌아가지 못하고 방치됐던 도난 문화재들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결의 경우 앞으로 열릴 관련 재판에서 유무죄 여부를 가리거나 양형을 정할 때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 큽니다. 불교계 역시 이번 판결에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불교 문화재 보호를 위해선 무엇보다 불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난 물품을 완전히 이제 압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몰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대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획기적인 사건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불자님들도 그 도난 물품이나 이런 것을 이제 같이 면밀히 살펴보고 그런 게 있으면은 이제 우리 또 종단이나 문화부로 또 신고를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적극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문화재들은 일단 국가로 귀속되며 대한불교 조계종 측은 불상들이 원래 주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불교 문화재를 둘러싼 각종 불법 거래를 미연에 방지하고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한 도난 문화재들을 원래의 자리로 되돌리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세계문화유산 영축총림 통도사가 불기 2564년 단오절을 맞아 화재 예방과 안전을 기원하는 용왕제를 봉행했습니다. 통도사는 경내 설법전에서 화재로부터 가람을 수호하기 위한 단오절 용왕제를 봉행하고 주요 전각의 기둥 위에 얹히는 소금단지를 새로 교체했습니다. 또 항화마 진언이 적힌 소금 주머니를 동참 대중에게 나눠주며 각 가정에서도 화마로 인한 피해가 없기를 서원했습니다.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은 통도사는 옛부터 이맘때면 동해의 맑은 물을 단지에 담아 각 정각 보에 보관해왔다며 이는 화마로부터 가람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사찰은 물론 각 가정에서도 사고 없는 안전한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신라시대 고승 원효성사의 탄신 1403주기를 기념하는 달해제가 스님의 탄생지로 알려진 경북 경산 제적사에서 봉행됐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힘쓴 지역 읍명동 직원들과 봉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템플 셰프 스님들이 만든 사찰 음식 도시락 650개가 전달됐습니다. 당신이 실천하고자 하셨던 계승의 그러한 목적을 저희가 오늘은 조금이나마 한 걸음이라도 함께 하고 싶어서 준비한 자리입니다. 이 화정사상이라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꼭 함께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융화하고 서로 화합하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하루를 주신 그분의 정말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풍류 피아니스트 임동창 씨가 원효 스님의 가르침을 담아 작곡한 헌정곡 그리워요와 마음이는 코로나로 지친 이들의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세계인의 한류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은 사찰 음식 요리의 달인을 뽑는 국내 유일의 사찰 음식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개성이 넘치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사찰 음식 솜씨를 겨룬 현장을 지금 만나보시죠. 정영석 기자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다양한 사찰 음식을 만날 수 있는 곳, 안국동 사찰음식 문화체험관에서 사찰 음식 솜씨를 겨루는 경연대회가 한창입니다. 고급 한정식처럼 보이는 이 요리는 두부와 콩, 나물 등의 재료로 만든 사찰 음식입니다. 얇게 간 완두콩을 한 입에 먹을 수 있도록 뽕잎으로 감쌌습니다. 봄내음 가득한 한상 차림을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는 이 참가자는 가정식 밥상의 베테랑 주부입니다.
처음에는 상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출전하게 되고 그랬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 공부가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익숙한 손놀림으로 잘게 다진 콩을 볶는 손길이 제법 능숙해 보입니다. 대학에서 요리를 전공하는 학생들도 참가해 기량을 뽐냈습니다. 평소에 무조건 사용하는 오신채와 뭐 고기나 그런 인공 조미료 같은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요리해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소중함도 알게 되고. 학인 스님들이 사찰 음식 요리를 선보이고 있는 템플스테이 정보센터 2층 향적세계입니다. 사찰 음식 명장을 꿈꾸는 학인 스님들이 평소 실력을 유감없이 보여줬습니다. 저희가 아는 경험과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애써서 여기 특히 사민희 스님들이 뛰어나시다고 알고 있는데 부끄럽지 않은 음식 만들어서 같이 경연에 어울리는 모습 보일 수 있도록.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주관으로 4번째 열린 사찰음식 경연대회의 주제는 콩을 주 재료로 한 사찰음식과 내림 사찰음식. 총무원장상인 대상은 학인 스님부의 송담팀과 일반부의 도란두란팀에게 돌아갔습니다. 사찰음식 경연대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개성 넘치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갖춘 요리들을 선보여 사찰음식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이끄는 데 한몫을 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본선 경연에 진출하셨습니다.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본선 경연에 올라오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찰 음식은 청정한 수행자의 음식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대중의 삶을 이롭게 하고 건강한 먹거리의 이상적 모델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유석입니다. 전국의 사찰에서 청년법회를 찾아보기 쉽지 않을 정도로 청년불교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문수산자락에 자리한 수행포교도량 법륜사가 청년불자들의 활발한 신행활동을 통해 한국불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용인 문수산 법륜사 청년회의 모범적인 신행활동 현장을 전경윤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연꽃밭을 배경으로 스님과 청년불자들이 천천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연꽃의 향기를 맡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눈을 감고 허리를 바로 세운 채 오로지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시간. 스님의 지도에 따라 청년불자들은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생각에 얽매이지 않고 호흡하는 자신의 내면을 관찰합니다. 경기도 용인 문수산자락에 자리한 수행포교도량 법륜사 청년회가 모범적인 신행활동으로 청년불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법륜사의 청년불자들은 매달 2차례 주말에 법회를 열고 명상과 참선, 사경 공부 등을 함께하며 신심을 다지고 있습니다. 사경을 생활 속에서 하고 있는데요. 자기가 사경한 거를 사경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법륜사 청년의 밴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자기가 한 걸 다 업로드를 합니다. 그래서 뭐 서로 응원도 해주고 지지도 해주고 이러면서. 특히 법륜사 청년회는 신행생활에만 그치지 않고 스님들과 고민을 함께 나누는 이른바 열린 소통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자주 모이기는 힘들지만 SNS 등을 통한 실시간 소통을 통해 스님과 청년 세대들이 가족과 같이 끈끈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초파일이면 뭐 설거지 다 하고요. 큰 행사 있으면 자기들이 다 나서서 하고, 또 우리 그 사람의 애들은 그 사람의 불자님들이 자기 자녀들 데려와서 넣고, 그래서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너무 재밌게. 이게 가만히 보니까 아이들이 하는 모습도 기다려줘야 되지만 또 자기들끼리 친목할 수 있는 그 끈나풀을 줘야 될 것 같아요. 법륜사 청년들은 이와 함께 어린이 청소년 법회 지도에도 적극 나서면서 용인 문수산 법륜사를 젊고 생동감 넘치는 사찰로 만드는 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이 절에 청년들이 정말 자기가 원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청년회가 앞으로는 조금 더 단단해지고, 그래서 이 문수산 법륜사를 지탱해가는 큰 축으로 자리 잡았으면 하고요. 종교인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 문수산 법륜사에서는 청년들이 점점 기둥처럼 많이 늘어나서. 코로나19로 불자들의 신행생활에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빚어지고 있는 요즘, 용인 문수산 법륜사 청년 불자들의 젊은 불교 만들기 노력이 한국 불교의 미래를 여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정통 밀교종단 총지종이 서울 성북구의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맡아 어르신 복지 활성화에 본격 나섭니다. 총지종 통리원장 인성정사와 이승로 서울 성북구청장은 서울 성북구 화랑로의 석관 실버복지센터 관리 운영 위수탁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지난 2009년 7월에 설립된 석관 실버복지센터는 성북구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을 위한 여가 복지시설로 하루 평균 3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총지종 사회복지재단은 다음 달 1일부터 5년간 석관 실버복지센터 운영을 맡아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여가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대중교육과 인재양성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한 사단법인 21세기 불교 포럼이 창립됐습니다. 21세기 불교 포럼은 경북 경주시 동천동 시에로 빌딩에서 창립총회와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황경환 초기 불전연구원 선임연구원과 강성용 서울대 교수를 공동 대표이사로 선출했습니다. 포럼은 앞으로 불법 홍보를 위한 대중교육과 불교학 세미나 개최를 비롯해 불교학술단체 지원과 무진 불교학술상 시상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사찰 음식의 고수를 찾는 현장을 보셨는데요. 사찰 음식 하면 먼저 건강식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더위에 여름철 보양식으로 고칼로리 동물성 요리를 찾기보단 채식으로 건강을 찾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으로 6월 27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